네,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만인 어제 고개를 숙였던 윤희근 청장,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점을 인정했죠.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진해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10건의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그 녹취록에 확인이 됐습니다. 참사 전에 그러니까 오후 6시 34분부터 해서 10시 11분까지 11건의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15분에 그 119에 또 첫 신고가 접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취록을 공개한다. 경찰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황창선이라는 이분 직함이 어떻게 되죠? 치안상황 관리관, 황창선 관리관의 목소리를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초는 저희가 지금 기록으로 봤을 때 18실 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후에 1시간 전부터 수건이 사실 있었습니다. 거기 인파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18시에 불편 신고 들어온 신고를 받은 뒤에 이제 경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사 과정이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18시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좀 불편 정도의 운집도였던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좀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자, 황창선 관리관은 6시 때, 그러니까 18시 때에 신고가 뭐 하나 있었는데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랬던 걸까요? 6시 34분에 그 사고가 났던 그 골목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용입니다. 신고자가 자, 해밀턴 호텔 그 골목입니다. 그 골목이 지금 사람들하고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후 6시 34분 신고 전화에 이미 압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거 인파 너무 많은데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황창선 관리관은 그냥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 백정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이태원 그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 여론이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압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런 신고들이 계속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비판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고 네. 정치권의 비판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된 다음에 비판해도 늦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일단 이 당시에 112 신고를 받고 그 당시 대응을 했던 경찰 쪽 입장도 좀 들어보니까 이 경찰들은 과거에 이제 할로윈 그 파티 같은 거라면 이태원에 항상 이런 류의 경고 또 이런 류의 문제 제기하는 신고들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바로 벌어질 것인가 발생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네. 무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것 중에 일부 출동하지 않은 것은 일단 그 신고자가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출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분명 지금 경찰의 대응이 아쉬운 건 맞습니다만 네. 이 경찰의 법적 책임이나 잘못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비판보다는 무조건 좀 더 비판보다는. 실체적인 제시를 파악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오후 6시 34분에 처음으로 신고를 했던 그 사고가 났던 그 골목에서 신고했던 그 신고자분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모양입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이미 내려와갖고 저희 딸하고 남편하고 기다리면서 너무 무서웠었고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112에. 금토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도 거기는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정도고요. 그날 제가 겪은 거는 정말 무슨 콘서트장이 꽉 조이는 그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했을 때는 통제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은 그 이후 점점 인구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또 경찰에서
현장에 나와 계셨다면 판단을 했겠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오후 6시 34분에 압사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신고를 했던 그 당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6시 34분 이후에도 보면 9시 7분의 신고 전화에서는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를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길을 어떻게든 좀 해달라, 인원 통제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잇따랐다는 것이죠. 장해찬 이사장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의 노고가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용산서 그리고 현장 경찰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저 많은 이 사람들, 인파를 일일이 다 동선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이게 밤 8시, 9시경 인파가 심각한 상황이 됐을 때는 즉각적인 판단 또는 용산구청과의 협의하에 도로 통제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선 하나 정도만 막고 네. 이 사람들이 인도를 넘어서서 차선으로 다니게 하는 현장 판단만 내렸어도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막 수많은 기동대 지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 상황을 보고 이건 차도 통제해야겠다. 차도로도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겠다라고 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차로 하나만 막았으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현장 판단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지금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네. 참사가 발생하고 용산서에서 서울경찰청에 보고하기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오래 걸렸어요? 용산서장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장에게 부실 보고를 한 것이고 심지어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보고가 안 올라오니까 아하. 소방서 보고를 먼저 받고 사태를 서울경찰청장보다 먼저 파악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럼 이거는 100번 양보해도 용산서의 어떤 책임 부실, 지휘 부실 문제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예. 왜 1시간 반 늦게 서울경찰청에 보고가 되었는지 네. 그리고 제가 최초 이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용산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안내하고 사태 수습 위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계속 언론 브리핑 했잖아요. 용산경찰서에서는 최초 브리핑 형사과장이 나와서 했어요. 도대체 용산서장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카메라에도 안 보이고 1시간 반 늑장 보고하고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섣부른 마녀사냥 주의해야 됩니다만 현장 경찰의 어떤 판단 미스와 용산서장의 어떤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했는지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서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혹시 그 그래픽이 또 추가로 준비가 될까요? 근데 그 11건의 신고가 접수가 이제 됐고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저 11건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시면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해밀턴 옆에 저 좌측 저 골목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건데 거기에 보면 좌측에 보면 3건, 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도 한 4건의 신고가 이미 참사 전에도 집중이 됐었다는 거죠. 그럼 경찰은 과연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제 이런 비판인 것이고 그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막 그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뭐 8시 9분에는 밀치고 난리가 나서 다치고 있다. 8시 33분 신고 전화에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고 날 것 같다. 8시 53분에는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8시 53분이면 참사 벌써 1시간 훌쩍 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아수라장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또 이 좀 용산서에 아까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책임론을 좀 거론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말 침통한 이태원 참사는 이제 112 경찰 신고 녹취록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애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애도는 애도대로 하되 이 분명한 원인 규명을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릴 때가 됐고요. 전체 79건의 신고 전화가 왔는데 지금 공개된 게 11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11건에 압사라는 표현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현장 경찰, 용산 서장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국가 애도기간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정부가 했는데 그 기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보십시오. 중대문이라는 곳에서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사고라는 써라. 참사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 조문 리본에는 글자를 쓰지 마라. 영정 사진도 붙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지금 애통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좀 축소하려고 이번 대형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대형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이제는 주체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없어요. 이건 원인을 규명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분들의 소원도 밝혀드려야 되고 원인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뭐 했습니까?
저 영상을 보니까 외신 기자가 참사, 정부의 책임과 시작의 끝이 어딥니까 하니까 농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대통령께서 원전 관련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버려라. 저는 뭐 연관성은 믿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거, 행안부 장관의 인식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 정부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좀 소홀히 하는 이런 기류가 있지 않나. 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참 많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 미사일 관련된 소식을 좀 길게 다루다 보니까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